2024년 대한민국 사망자 수가 35만 8,56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정작 장례식장들은 줄지어 문을 닫고 있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늘어나면 장례식장이 호황을 누려야 하는 것이 경제의 상식이지만 지금은 대형 병원 부속 장례식장조차 빈소가 텅텅 비어있는 역설적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58명이나 증가하며 손님은 계속 늘고 있는데 왜 장례식장 비즈니스는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장례식장 수익 구조의 충격적인 비밀과 그 뒤에 숨겨진 경제학적 원리를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사실 장례식장은 단순히 빈소라는 공간을 빌려주는 임대업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른 무언가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독특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진짜 고객은 슬픔에 잠긴 유족이 아니라 검은 양복을 입고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살아서 발걸음을 하는 수많은 조문객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일종의 거대한 연회장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이 사업의 성패가 예약 건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문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빌리더라도 100명이 방문하는 장례와 50명이 방문하는 장례는 매출 규모에서 무려 2배 이상의 격차를 만들어내며 수익성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례식장의 진짜 장사는 고인의 죽음을 기리는 의식이 아니라 조문객들이 모여 나누는 식사와 그 부수적인 소비에서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업계에서 장례식장을 두고 빈소 임대업이 아닌 육개장 장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체 매출과 이익의 핵심이 바로 이 식사 메뉴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육개장이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이는 대량 조리가 쉽고 맛의 표준화가 가능하며 원가 통제가 명확해 매출 안정 장치로 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소비자원 조사에서 약 380만 원이었던 평균 장례비는 2025년 기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상승하며 유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금리 압박과 원달러 환율이 470원대까지 움직이는 고물가 환경 속에 놓여 있어 1,000만 원이 넘는 장례 비용은 현금 흐름에 치명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 동안 사용하는 빈소 임대료가 가장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견적서를 뜯어보면 그 실체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조문객 150명을 기준으로 가상의 장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빈소 임대료와 제반 시설 이용료로 약 5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를 잇는 음식비와 음료값이 조문객 1인당 15영원씩 계산되어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면서 빈소 임대료와 맞먹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례식장의 이익률을 분석해보면 인건비와 시설 관리비를 제외한 빈소 임대 수익은 약 30%인 9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원재료비 비중이 낮은 음식값 300만 원 중에서는 무려 70%인 210만 원이 순이익으로 남게 되어 빈소 수익보다 3배나 많은 돈을 벌어다 줍니다. 결국 장례식장은 조문객들이 밥을 많이 먹어줘야 유지되는 사업인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 견고했던 수익 구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조문객의 발길이 끊기자 장례식장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 믿었지만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장례식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모이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지만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친척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계신 고모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서 연차를 쓰고 먼 길을 내려가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직접 방문하여 얼굴을 비추는 대신 마음을 담은 부회금을 모바일로 송금하며 서로의 일상과 경제적 상황을 배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결정타로 등장한 것이 바로 빈소를 아예 차리지 않고 고인을 조용히 모시는 무빈소 장례라는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무빈소 장례는 복잡한 장례식장 절차를 건너뛰고 화장장에서 바로 식을 치르는 방식으로 빈소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조문객도 받지 않게 됩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조문객이 사라진다는 것이 단순히 손님이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재앙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빈소 임대료만 받아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지만 조문객이 주면 왜 이렇게 치명적인지 그들이 숨겨온 충격적인 수익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평균 380만 원이었던 장례비는 10년이 지난 2025년 기준 최대 500만 원까지 치솟으며 부담이 커졌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5%와 원달러 환율 470원대의 고금리 고물가 시대 속에서
유족들이 느끼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빈소 옆에 마련된 접객실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제공되는 육개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매출의 핵심 장치입니다. 육개장이 선정된 이유는 큰 솥에 100인분을 한 번에 끓일 수 있어 대량 조리가 쉽고 조리 과정에서의 효율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맛의 표준화가 용이하여 누구에게나 일정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례식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원재료비에 대한 명확한 계산과 통제가 가능하여 장례식장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정교하게 맞출 수 있다는 비즈니스적 가치입니다. 이제 가상의 인물 A씨가 150명의 조문객을 맞이하여 3일장을 치르는 상황을 가정하여 장례식장의 실제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빈소 임대료 300만 원에 꽃과 수혜 등 제반 비용 200만 원을 더하면 음식비를 제외한 기본 장례 비용으로만 500만 원이 지출됩니다. 그 다음은 음식값으로 1인당 15영원씩 150명분을 계산하면 225만 원이며 음료를 포함하면 음식비로만 약 300만 원이 나갑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 빈소 임대료 300만 원은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남는 이익은 약 30%인 9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음식비 300만 원의 경우 원재료비가 30%라고 가정할 때 무려 70%에 달하는 210만 원이 장례식장의 순수 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같은 300만 원 매출이라도 빈소보다 음식을 팔 때의 이익이 3배나 높기에 장례식장의 본질은 공간 대여가 아닌 외식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장례식장을 빈소 임대업이 아닌 육개장 장사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유지되어 온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조문객이 15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장례식장의 수익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빈소 임대료는 공간의 크기가 변하지 않기에 여전히 300만 원이고 장례식장은 여기서 90만 원의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수익의 핵심인 음식비는 150명분에서 50명분으로 줄어들어 매출액이 75만 원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음식에서 얻는 순이익은 210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급감하며 장례식장의 경영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전체 이익이 300만 원에서 142만 원으로 절반 이하가 되니 사망자가 늘어도 조문객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시나리오인 무빈소 장례를 선택했을 때의 경제적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빈소 장례는 빈소 자체가 없기에 조문객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음식 매출은 완벽하게 0원이 됩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전체 이익의 70%를 차지하던 핵심 수입원이 공중 분해되는 셈이며 이는 곧 도산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족은 장례 비용 1,0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전혀 모르고 지불해 왔습니다. 패키지 계약 속에 묶여 있어 빈소 임대료인 줄 알았던 금액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음식값이었음을 아는 유족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조문객을 받지 않으면 막대한 음식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경제적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을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다는 정서적 이유와 비용 절감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만나 무빈소 장례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난 지금 왜 조문객들은 장례식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장례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예의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장례식장에 직접 가서 얼굴을 비추는 것이 고인과 유족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자 예의였습니다. 상사의 부친상이나 지인의 조모상 소식에 새벽까지 달려가 밤을 새우던 문화는 한국인의 정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안 가는 것이 배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직접 방문보다 조의금 전달이 더 세련된 예의가 되었습니다. 180도 바뀐 이 규칙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결합하여 과거의 고비용 장례 문화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장례식 참석은 이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 노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높은 기회비용을 요구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장례식 방문은 연차를 써야 하는 부담을 주며 특히 지방 장례식은 왕복 교통비만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 거주자가 부산 장례식장에 가려면 왕복 교통비만 수십만 원이 들고 여기에 부의금까지 더하면 한 번의 조문에 최소 3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 앞에서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망설여지는 어색함과 심리적 부담감은 조문객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감정 노동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장례식에 직접 참석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노 에너지를 모두 쏟아야 하는 매우 고비용의 사회적 행동이 되었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도 3일 내내 빈소를 지키며 끊임없이 찾아오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과정은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주는 오시는 분들마다 고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설명해야 하며 똑같은 대답을 하루에만 100번 넘게 반복하느라 정작 슬퍼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조문객을 접대하느라 정신없는 유족들은 고인과의 마지막 이별을 충분히 애도하고 추모할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장례 절차 속에서 완전히 박탈당하곤 합니다. 빈소를 지키는 것 외에도 누가 왔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들어온 부의금을 관리하며 행정적인 서류를 처리하는 복잡한 일들이 유족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또한 주방에서 음식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조문객들에게 육개장과 편육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는 운영상의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조문객이 많아질수록 기쁨이 아니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인데, 특히 수익률 높은 음식비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로 예상했던 장례 비용이 조문객 수에 따라 순식간에 2,000만 원까지 불어나며 유족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실속과 진심에 집중하는 무빈소 장례 방식입니다. 무빈소 장례는 유족이 겪어야 하는 시간적 낭비와 막대한 비용 지출, 그리고 조문객 응대에서 오는 감정 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혁신적인 선택입니다. 통상적인 3일장의 긴 절차가 단 하루 만에 마무리되면서 유족들은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지고 고인을 모시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평균 1,000만 원이 넘던 장례 비용이 무빈소 장례를 선택할 경우 500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져 유족의 현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줍니다. 조문객을 위한 음식 준비나 접대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유족들은 오직 가족끼리 모여 조용하고 경건하게 고인을 추억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문도 받지 않고 고인을 보내드리는 것이 결례나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인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화려한 형식보다 고인을 진심으로 기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며 헐의 허식을 걷어낸 진정한 추모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이 북적이는 요란한 장례식보다 단 몇 명이라도 고인을 진심으로 아끼던 사람들이 모여 나누는 조용한 이별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생각입니다. 거창한 장례식장 비즈니스에 휘둘리기보다는 유족과 고인의 뜻에 따라 간소하지만 품격 있는 이별을 선택하는 문화가 장례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지인들에게 부고 소식을 전하는 것이 혹여나 상대방에게 시간적, 경제적 민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연락을 자제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 화장률은 무려 93.8%에 달하며 이제 매장 문화는 사라지고 대부분이 화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24일부터는 3분장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고인의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었습니다. 산분장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 등의 유골을 뿌릴 수 있게 법이 개정된 것으로 장례의 마지막 단계까지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묘지 관리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며 장례를 하나의 거창한 이벤트가 아닌 효율적인 절차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빈소도 없고 묘지도 없는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한국 장례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상징입니다.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무빈소 장례도 함께 늘어나는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장례식장의 미래는 극단적인 양극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3일장을 치르고 빈소를 차리는 일, 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표준 모델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례시장은 3,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프리미엄 장례와 500만 원 안팎의 미니멀 장례로 명확하게 쪼개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장례는 고급 호텔 수준의 시설과 프라이빗한 공간, 그리고 전담 인력의 의전을 원하는 자산가층이 주로 선택하는 시장입니다. 반면 미니멀 장례는 무빈소와 최소 인원, 당일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형식보다 실속을 따지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 평범한 3일장을 운영하던 수많은 동네 장례식장과 중소형 시설들이 설 자리를 잃고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네 장례식장이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려면 수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과 인건비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중소업체에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미니멀 장례시장에 집중하자니 핵심 수익원인 음식 매출이 사라져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조차 채우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변화에 투자하지도 못하고 간소화 흐름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중간 규모의 장례식장들이 현재 줄폐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를 유지하고 원달러 환율이 470원대까지 움직이는 혹독한 경제 환경이 유족들의 지갑을 더욱 닫게 만듭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2025년의 현실 속에서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1,000만 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느낍니다. 대출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수는 장례 문화의 변화 속도를 가속화시켰으며 장례식장들이 무너지는 속도 또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남는 장례식장은 단순히 공간을 빌려주던 공간 임대업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를 돕는 서비스 대행업으로 완전히 변모해야 합니다.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빈소가 아니라 사망 신고부터 화장 예약까지 복잡한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전문성입니다. 장례 산업의 투명성을 위해 장례식장은 이제 항목별 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하여 유족들이 직접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견적서의 빈소료와 음식비, 그리고 인건비를 상세히 기재하여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만이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빈소 장례를 선택했을 때 줄어드는 음식비와 제반 비용을 정확히 안내함으로써 유족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장례 모델을 설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3일이라는 긴 시간을 하루로 압축하여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없애고 장례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선의 혁신 또한 살아남는 장례식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수백 명이 오던 대규모 장례 대신 10여 명 내외의 소가족에 맞춘 작은 추모 공간으로 시설을 전환하여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또 다른 변수는 최근 몇 년간 부도 위기와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조 회사들의 불안정한 재무 상태입니다. 상조 서비스는 결국 장례식장 비즈니스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장례 시장이 흔들리면 미리 넣어둔 유족들의 자산이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례식장에 진짜 줄줄이 폐업하는 이유는 결국 수익의 핵심이었던 조문객들의 식사 판매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바뀐 조문 문화와 무빈소 장례의 확산은 그동안 장례식장을 지탱해온 견고한 음식 매출이라는 돈줄을 완전히 끊어놓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장례는 거창한 사회적 이벤트에서 조용한 개인의 절차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화장률 93.8%라는 압도적인 수치와 함께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3분장 제도의 시행과 무빈소 장례의 대중화는 죽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추모와 실속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60년 넘게 한국인의 장례를 상징하던 육개장 장사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으며 장례 산업은 서비스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수많은 조문객이 북적이는 화려한 장식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조용하고 진실한 이별로 남기시겠습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마지막을 정리하는 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식보다 추모가 중요하고 많이 오는 것보다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우리 사회의 장례 문화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는 거창한 무게에서 벗어나 고인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따뜻한 이별의 기술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 장례식장의 몰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추모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됩니다. 장례식장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문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고인에게도 유족에게도 가장 품격 있는 마지막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장례 경제학의 날카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경제 이야기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